그날 밥상 하나가 조용히 치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공기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정우가 조금 지난 시간 햇빛이 통창을 타고 길게 식탁 위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진수는 냄비 뚜껑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된장찌개에서 보글보글 기포가 올라오고 두부가 가장자리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 그는 중얼거리듯 말하며 불을 줄였습니다. 국자를 들고 국을 한번 휘저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천천히 거실로 번졌습니다. 밥솥을 열자 김이 올라와 안경을 뿌옇게 덮었습니다. 그는 손등으로 안경을 문질러 닦았습니다. 혼자 먹는 건데 뭐 거창할 건 없지. 수저를 들고 조용히 한 숟갈을 떠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씹는 소리만이 넓은 거실에 작게 울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이힐 굽이 바닥을 또각또각 두드렸습니다. 아 진짜. 지영의 목소리가 현관에서부터 흘러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거실로 들어온 그녀는 손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아버님, 또 찌개 끓이셨어요? 진수는 수저를 멈추었습니다. 점심이라. 제가 집안에서는 냄새 나는 거 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지영은 창문을 급히 열었습니다. 겨울 바람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커튼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환기도 안 되는데 이 냄새가 다 뭐예요? 애들 오면 또 뭐라고 하겠어요? 진수는 잠시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그래도 밥은 먹어야 하잖니? 금방 먹고 치우려고 했어. 지영은 식탁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발걸음이 빠르고 단정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냄비 뚜껑을 집어들더니 탁 소리가 나게 덮어버렸습니다. 그만 드세요. 수저가 공중에서 멈추었습니다. 다 차려드려도 시원찮을 판에 이렇게 냄새 피우시면 저 정말 힘들어요. 집 관리가 얼마나 예민한 건지 아시죠? 진수는 밥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김이 아직 가늘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지영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아버님 그냥 방에서 드세요. 아니면 저한테 말씀하시고요. 거실은 공용 공간이잖아요. 공용 공간이라는 말이 잠시 공중에 머물렀습니다. 진수는 의자 등받이를 잡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래, 내가 들어가지. 그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찌개 냄새가 아직 코끝에 남아있었지만 더 이상 입에 넣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식탁을 빠르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릇이 서로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청소기 좀 돌려야겠어요. 냄새 다 배겠네. 진수는 밥그릇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 손을 앞에 모은 채 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카펫에 묻혀 거의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기 전 그는 잠깐 거실을 돌아보았습니다. 햇빛은 여전히 식탁 위를 밝히고 있었지만 그 자리는 이미 다른 공간처럼 보였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잠시 후 청소기 소리가 거칠게 울렸습니다. 찌개 냄새는 바람과 함께 빠져나갔고 거실에는 인공적인 방향제 향이 남았습니다. 천장 한쪽에서 작은 빨간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홈캠이 천천히 방향을 바꾸며 거실을 흐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앉은 진수는 식지 못한 밥그릇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김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거실은 그의 공간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저녁이었습니다. 거실에는 낮과 다른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더 밝게 켜졌고 식탁 위에는 와인잔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다 놔 여기. 조명 이쪽이 더 예뻐. 지영의 목소리가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배달음식 용기를 옮기는 소리, 얼음이 컵에 부딪히는 소리, 웃음이 겹쳐 흘렀습니다. 와, 집 진짜 넓다.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고. 친구 하나가 감탄하듯 말하자 지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머, 그냥 우리 그이가 고생 좀 했지. 그 말 끝에 살짝 힘이 실렸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진수는 작은 탁자 위에 놓인 약봉투를 정리하다가 물병이 비어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잠시 문 밖에 웃음소리를 듣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자 향수 냄새와 음식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조금 숙인 채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버님. 지영의 목소리가 먼저 멈췄습니다. 웃음이 잠깐 끊겼다가 다시 어색하게 이어졌습니다. 목이 좀 말라서 물 한 잔만 마시고 들어가마. 진수의 목소리는 낮았고 거의 섞여 사라질 만큼 작았습니다. 지영은 그의 위아래를 한번 흘어보았습니다. 낡은 회색 내복 위에 얇은 카디건, 발등이 조금 다른 슬리퍼. 아버님 지금 손님들 계시잖아요. 그녀는 웃는 얼굴을 유지한 채 말했지만 눈빛은 굳어 있었습니다. 잠깐이면 된다. 진수가 싱크대 쪽으로 걸음을 옮기려 하자 지영이 한 발 먼저 다가왔습니다. 컵을 집어들고는 그의 손에 닿기 전에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여기요. 여기서 드세요. 그 말투는 정중했지만 자리를 내주지 않는 선이 분명했습니다. 친구 하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요. 반갑습니다. 그 순간 지영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저희 집에 같이 사세요. 요즘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어처 사는 분이라 제가 이것저것 다 챙겨야 해요. 공기가 잠깐 식었습니다. 와인잔을 들고 있던 친구의 손이 멈췄습니다. 누군가는 애써 다른 화제를 꺼냈지만 웃음은 조금 엇나가 있었습니다. 진수는 물컵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컵 안에 물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래, 신세지고 있지. 그는 짧게 말하고 물을 한 모금 넘겼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지영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볍게 얹은 듯 보였지만 방향은 분명히 방 쪽이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좀 방에 계시는 게 좋겠어요.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보는 자리라. 손끝이 등을 밀었습니다. 아주 세게는 아니었지만 물러나야 하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친구 하나가 작게 말했습니다. 지영아 그래도. 지영은 웃으며 말을 잘랐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우리 아버님 쿨하세요. 진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빈 컵을 싱크대 위에 조심히 내려놓았습니다. 도자기 바닥이 스테인리스에 닿으며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거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걸어가는 동안 웃음소리가 다시 이어졌지만 아까보다 한 톤 낮았습니다. 방 앞에 서서 손잡이를 잡는 순간 그의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졌습니다. 문을 여닫는 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철컥. 그 소리는 생각보다 크게 거실에 남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가 누군가 일부러 더 크게 웃었습니다. 천장 모서리에서 작은 빨간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홈캠이 천천히 각도를 바꾸며 거실을 흐고 있었습니다. 지영의 웃는 얼굴과 방으로 사라지는 진수의 뒷모습이 같은 화면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진수는 등을 문에 기대었습니다. 바깥의 웃음이 벽을 타고 희미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거실과 방 사이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은 생각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방 안은 아직 조용했지만 휴대전화가 한번 짧게 울렸습니다. 진수는 안경을 더듬어 쓰고 화면을 열어보았습니다. 지영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제 말씀드린 대로 당분간 거실 출입은 삼가주세요. 손님 오가는 일도 많고 서로 불편하지 않으려면 각자 공간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한 건 문자 주세요. 문장은 공손했지만 끝이 단단했습니다. 진수는 한참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서는 택배차가 후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각자 공간이라.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점심 무렵 문 밖에서 달그락 소리가 났습니다. 잠시 후 지영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아버님 식사요. 문을 열자 작은 쟁반이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김이 거의 빠진 국과 반찬 2가지. 거실 식탁이 아니라 방문 앞 타일이었습니다. 고맙다. 그는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문이 다시 닫히자 복도 쪽에서 청소기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방 안에서만 작게 울렸습니다. 밖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와 TV 소리가 겹쳐 들렸지만 그 소리는 이 방까지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 무렵 가족 단체방 알림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이번 주말 외식 어때? 애들 학원 시간표 바뀌었어. 사진과 이모티콘이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진수는 조심스럽게 글자를 눌렀습니다. 주말에 내가 아이들 데리고 공원 다녀올까? 보내기 버튼을 누른 뒤 한참을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 숫자 1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대화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는 천천히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저녁 늦게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복도에서 구두 벗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는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현우야. 아들은 잠시 멈췄다가 고개만 내밀었습니다. 네 아버지.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겠니? 아들은 복도를 한번 흘러보았습니다. 거실 쪽에서 지영의 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해서요. 다음에 말씀하시죠. 문은 다시 닫혔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진수는 옷장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겉면에는 작은 글씨로 증여계약서 사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열어 종이를 한 장씩 펼쳤습니다. 공증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도장 자국을 천천히 눌러보았습니다. 잠시 후 휴대전화를 다시 들었습니다.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이십니까? 저 진수입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 말씀드렸던 건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조건 위반 사유는 충분할 겁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자료는 준비해 두었습니다. 집안에 설치된 카메라 기록도 있고요. 전화를 끊은 뒤 그는 천천히 옷장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은 곳에 걸려있던 정장을 꺼냈습니다. 몇 년째 입지 않았던 검은색 양복이었습니다. 옷걸이에서 옷을 내려 침대 위에 펼쳤습니다. 구김이 선명했습니다. 다리미를 콘센트에 꽂자 작은 불빛이 켜졌습니다. 스팀이 올라오며 희미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소매부터 천천히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미가 지나간 자리마다 주름이 펴졌습니다. 방문 밖에서는 웃음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는 다리미가 천을 미끄러지는 소리만이 또박또박 들렸습니다. 주름이 펴질수록 그의 손놀림은 더 일정해졌습니다. 거실과 방 사이의 문은 닫혀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문 하나가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 위에 부동산 전단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파트는 지금 집보다 더 넓어 보였고 창밖으로는 한강이 보인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구조 괜찮지 않아? 애들 방도 따로 나오고. 지영의 목소리는 들뜬 듯 가벼웠습니다. 현우가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팀장님. 대출은 그 정도 선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담보가치 충분하고요. 잠시 통화를 마친 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기대었습니다. 지금 집 팔리면 갈아타기 딱이야. 지영이 재빨리 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도 이제 좀 답답해. 애들 크는데 공간이 더 필요해. 거실 한쪽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진수는 아무 말 없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찻잔 바닥이 유리 테이블에 닿으며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지영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방은 사실 지금도 좀 크잖아요. 새로 가는 집은 구조가 달라서 방이 하나 줄어들어요. 진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네. 그래서 근처 오피스텔 하나 알아봤어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관리도 잘 돼 있더라고요. 어르신 혼자 지내시기엔 오히려 편하실 거예요. 말끝은 부드러웠지만 계산은 끝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현우가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실버타운도 많이 알아보더라고요. 친구분들도 계시고 더 낫지 않을까요?
진수는 잠시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동자가 잠깐 흔들리다가 다시 고정되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편하면 됐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지영은 안도의 숨을 쉬듯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님도 이해해 주셔서 다행이에요. 사실 저도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녀는 다시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네, 소장님. 이번 주 안으로 매물 내놓을게요. 네, 집 상태는 좋죠. 빠른 계약 가능할 거예요. 통화가 이어지는 동안 진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 쪽으로 걸어가 커튼을 살짝 젖혔습니다. 해가 기울며 거실 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계약은 다음 주 화요일로 잡으시면 됩니다. 네, 저희 일정 맞춰볼게요. 지영이 통화를 마치고 돌아섰습니다. 아버님 다음 주에 계약서 쓰러 갈 수도 있어요. 일정만 비워두세요. 알겠다.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잠시 후 현우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혹시 매매 계약 당일 입회 가능하십니까? 네. 혹시 모를 상황 대비해서요. 진수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거실 천장 모서리에서 작은 빨간 불빛이 깜박였습니다. 홈캠이 조용히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진수는 방 안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다림질에 둔 정장이 옷걸이에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들어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김 변호사님 저입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이어 말했습니다. 화요일로 잡혔다고 합니다. 네, 입회해 주십시오. 준비한 서류도 그날 함께 정리하시지요. 전화기 너머에서 차분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네, 증여 취소권은 이미 요건이 갖춰졌습니다. 진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날이면 되겠지요.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열어 거실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부동산 전단지와 대출 계산표가 아직 식탁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지영과 현우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새로운 집 사진을 넘기며 웃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닫히는 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그의 고개는 여전히 끄덕이고 있었지만 눈빛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거실에는 묘하게 긴장된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매매 계약서 초안이 펼쳐져 있었고 지영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남는 금액이 꽤 되네. 대출 일부 상환하고도 충분해.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중개사무소에서 최종 조율만 하면 끝이야. 그때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돌아갔습니다. 진수가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에 흰 셔츠, 구두까지 단정히 갖춰 쉬는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전 다림질에 두었던 그 옷이었습니다. 지영이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습니다. 어머 아버님, 어디 가세요? 오늘 무슨 모임 있으세요? 진수는 대답하지 않고 식탁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자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또각하고 울렸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천천히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이 집 말이다. 짧게 말을 꺼냈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진수는 가방을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얀 종이 묶음이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오늘 계약 마쳤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영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님 농담도 참. 계약은 우리가 하기로 했잖아요. 아직 부동산도 안 갔는데 무슨 계약을. 진수는 말없이 한 장을 밀어주었습니다. 공증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서류였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매매 계약서다. 매수인은 나로 되어 있다. 지영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아버님 명의라고요? 무슨 소리세요? 이 집 명의는 현우 거잖아요. 진수는 차분하게 다음 장을 펼쳤습니다. 명의만 그의 이름이지. 실소 유주는 나다. 증여 당시 조건부였다는 거 기억하겠지. 지영의 손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조건부. 부양과 동거의 의무.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증여는 취소된다. 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단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가 아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이미 증여 취소 신청 들어갔다. 공증도 끝났고 오늘부로 이 집은 다시 내 소유다. 지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저희는? 진수는 마지막 한 장을 꺼내 식탁 중앙에 놓았습니다. 태거통보다 공기가 멎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밖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거실 안은 숨소리조차 크게 느껴졌습니다. 유예 기간은 한 달이다. 그 안에 정리해라. 지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이건 말도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이 집의 돈을. 그 돈 전부 계좌로 확인해 두었다. 그는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생활비 명목 외 사용 내역도 정리돼 있다. 지영의 입술이 굳게 다물렸습니다.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두 손이 주먹쥔 채 허공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진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집에서 누가 얹혀 살았는지 이제는 알겠지. 말은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지영의 손에서 서류가 미끄러져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종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천장 모서리에 홈캠 빨간 불빛이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불빛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거실 공기가 아직 가라앉지 않은 채로 멈춰 있었습니다. 서류는 식탁 위에 펼쳐진 그대로였고 지영의 손끝은 종이 위에서 떼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짧았지만 또렷한 소리였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누구지? 진수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내가 부른 분이다. 현관문이 열리고 검은 서류 가방을 든 중년 남성이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연 변호사입니다. 정중한 인사였습니다.
지영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변호사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가볍게 숙이고는 식탁 한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미 말씀은 들으셨겠지만 오늘 증여 취소와 소유권 회복 관련 서류 확인차 입회했습니다. 지영이 다급히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학대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진수가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걸 보고 하자. 현우와 지영의 시선이 동시에 위로 향했습니다. 천장 모서리에 작은 홈캠이 조용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짧은 키보드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거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며칠 전 홈파티 날의 장면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같이 사세요. 요즘은 어쩔 수 없잖아요. 어처 사는 분이라 제가 다 챙겨야 해요. 지영의 또렷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 친구들의 웃음,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 아버님 오늘은 방에 계시는 게 좋겠어요. 어깨를 밀어 방 쪽으로 돌리는 손길이 화면에 선명히 잡혔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걸 왜 찍어두셨어요? 진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집안에 설치된 카메라다. 불법 아니다. 김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해당 영상은 본인 거주 공간에서 촬영된 자료로 법적 증거로 제출 가능합니다.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문 앞에 쟁반을 내려놓는 장면, 거실 출입은 삼가주세요라는 문자 화면, 그리고 식탁에서 서류를 밀어내는 오늘의 모습까지. 거실이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김 변호사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단순한 가정 내 갈등이 아니라 조건부 증여 계약에서 명시된 부양 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영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위반이란요. 더 나아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검토 가능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현우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이 현우를 바라봤지만 현우는 시선을 들지 않았습니다. 현우야, 뭐라고 좀 해봐. 대답은 없었습니다. 진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나는 큰 소리 낼 생각 없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다만 내가 지켜야 할 건 지키겠다. 김 변호사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찰칵.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지영의 손이 허공을 더듬 듯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힘이 풀린 듯 식탁 모서리를 붙잡았습니다. 천장의 홈캠에 빨간 불빛이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녁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아직 낮의 공기가 남아있는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식탁의 서류는 정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였고 누구도 먼저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방에서 작은 여행 가방을 끌고 나왔습니다. 바퀴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지영이 그 모습을 보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버님 어디 가세요? 진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한 달이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 안에 정리해라. 지영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님 잠깐만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애들도 있고 갑자기 나가라니 그게 말이 돼요. 진수는 신발을 신으며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말이 되는지 아닌지는 그동안 내가 더 잘 알았을 거다. 현우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손끝이 허공에서 한번 움찔하더니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진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현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정장 깃을 한번 고쳐 세웠습니다. 지영이 다급히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사과드릴게요. 제가 말이 심했어요. 그건 인정해요. 그렇지만 집까지 이렇게.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진수는 문고리를 잡은 채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아주 조금 돌렸습니다. 어처 사는 사람은 예의를 지켜야지. 짧고 단단한 한 문장이었습니다. 지영의 무릎이 힘없이 꺾였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현관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바닥을 짚었지만 균형을 잡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현우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는 숙인 채 두 손은 주머니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철컥. 문이 열렸습니다. 잠시 찬 공기가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철컥. 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는 집안에 길게 울렸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멀어졌고 엘리베이터 도착 알림음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붉게 달아올랐지만 눈물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천천히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공증 서류가 에어컨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천장 모서리. 작은 빨간 불빛이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텅 빈 거실에 그 불빛만이 살아있는 듯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아무 소리도 없이. 그 집의 주인이 바뀐 사실만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